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에이스 종합보험의 대표이신 김승영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퇴 네. 설계 전문가 대니킴입니다. 네, 은퇴 설계 전문가, 네, 보험 전문가기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은퇴에 대해서는 좀 어느 분이나 다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직 안 가지만 나이가 아마 40만 넘어도 내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세상이 많이 불안정해지고요. 네.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시간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리스크는 우리 모두 다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죠. 네. 하지만 혹시 이러한 예들과 설명이 일부 시청자들께는 상처나 불쾌감을 드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리스크를 다시 짚어보시죠. 짚어보면요. 네. 일단 인간의 수명이 초고령화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요즘은 8, 9, 10이 보통이에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네. 그 천재지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60대는 이제 젊어요. 옛날 40대 같아요. 네. 중년이에요. 네. 이제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60세는 중년입니다. 그러죠? 예. 요즘은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보겠어요. 욕먹죠. 팔순잔치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예, 그리고 또, 요새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지출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학비도 그렇고, 미국엔 또 결혼 자동차까지 사주고 막. 예. 네. 네. 또한 이제 향후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있죠. 맞아요. 또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투자에 많은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고 네.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100세 시대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건강의 문제들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것 또는 너무 일찍 병이나 아니면 사망을 하시는 길입니다. 오래 살아도요, 병으로 골골 앓으면서 오래 살면, 그거 좀 오래 사는 값을 못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또한 길고 긴 이제 네. 은퇴 생활을 채우실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등등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예전 같지 않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은퇴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사로이 간과할 수 없는 장애물들입니다.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예. 리스크. 네. 예, 노후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의 전환 없이는 네. 사실은 고쳐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그리고 충분한 플래닝을 하셔도 그것이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이게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은퇴도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적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전쟁 준비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더 나아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길은 모든 워싱턴 교민들이 바른 은퇴 준비를 하셔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시고 네. 또 남아서 부의 유전이 자손들에게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 네. 커뮤니티가 점점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네. 튼튼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죠. 네. 네. 나도 은퇴 생활을 잘하고 또 좀 남겨갖고
자식들한테 또 부의 유전을 해준다. 이거 얼마나 바람직해요. 예. 네. 이제부터 우리가 은퇴 준비를 위한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환을 위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아주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예, 첫째, 가장 큰 변화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떠한 베네핏도 기대하지 않는다입니다. 어허.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 이민을 온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사회주의의 사회보장제도의 네. 기본은 빈자와 약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잘 살려면 아주 가난하든가 네. 아주 부자든가 예. 어중간하면 힘들다. 예. 네. 우리가 있는 이 사회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니고요. 네.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한 그 사회 제도입니다. 만약에 완벽한 복지 제도를 원하셨다면 다른 나라로 가셨어야 됐습니다. 그렇군요. 즉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셨다면 앞으로는 일단 복지는 접어두시는 게 나중에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니핏을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준다 그러면 감사하게 받는 거겠지만은 일단 네. 그것을 너무 기대하시고 그것에 의존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다른 현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아무리 빈자와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라고도 당분간 상당 기간은 미국 정부가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지만 네. 지금보다는 더욱 더 낮은 내용이 될 겁니다. 복지의 이제 수준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점점. 네, 그렇죠.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1.5%에서 1.7% 정도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비의 상승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네. 시장 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져요. 네. 5% 6%도 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편차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점점 실질적으로 가벼워지는 셈이 되겠죠. 그러네요. 아마 그 돈으로는 20년, 30년 후에는 주거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연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전수해 내온 제도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라미드나 스킨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오늘 내가 내는 세금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모아져서 나중에 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내는 돈들은 지금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그때 네.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내는 돈도 이제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혜택을 받는 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지금 2011년서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네. 7,200만 명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은퇴를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들이 이제 자식들을 많이 안 낳아요. 맞아요. 한국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안 나버리면. 예, 네. 미국도 이민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5명의 젊은이들이 한 노인을 섬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2-3명이 한 노인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 40대, 50대는 앞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케이크는 줄어드는데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수명이 하나이고. 늘어지다 보니까 네. 정부 혜택 받을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부. 맞습니다. 네. 노인 의료 보험도 그렇습니다. 메디케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65세가 넘어가시면 제공되는 메디케어도 점점 제한상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노인분들께서 지불하셔야 하는 의료 비용이나 의약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 손님께서는 약값으로만 매달 400에서 500불을 지급하시는 분이 계셔요. 많이 드시는구나. 특정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약에 대한 커버리지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은퇴개혁에서 정부의 복지 베네핏을 감안하시되 전적으로 의존은 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복지 그 베니핏이라는 게 뭐 그 메디케어 해당자들은 뭐 한 달에 1,000불에서 1,500불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소셜 연금을 갖고 살아나가기 좀 벅차죠.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미리 은퇴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은퇴 플랜 두 번째. 네. 굉장히 좀 잔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 네. 자식들입니다. 자식 사실은 저 자신도 심각한 가해자입니다. 그래요. 저희 부모님에게 네. 많은 비용을 부담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자손들의 교육비나 결혼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은 사랑의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눈치나 체면 때문에 남만큼 해야 되고 또 있는 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겠지만 네. 이곳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식으로 하시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미국에 와서도 그냥 한국식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요. 힘이 드는 힘들고. 거죠. 그냥 예. 미국식으로 살면 되는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식으로 하시게 되면 큰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저 미국식으로 고등학교까지만 열심히 교육시키면요. 그 다음 우리 자손들은 알아서 합니다. 이제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 자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미 어떻게 장학금 신청하고 융자 받는지 다 배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마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네. 얼마 전에 어떤 노인 어르신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께서 동부에서 자녀 두 분을 교육시키셨는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알아보니까 16억짜리 아파트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두 부부의 생활은 기초생활비와 장모님께서 파트타임 직장을 하시면서 빠듯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장학금이나 아니면 론을 받아서 스스로 짐을 지게 하고 나중에 그 돈을 갚아주셔도 네. 사실은 남는 장사인데 그죠. 예 너무 자식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패턴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 받은 대로 자식들한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가령이가 찢어지는 저희가 거죠. 정이 약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 맞아요. 사람들이. 좀 냉정해야 되겠네요. 예, 자식들에 대해서 조금 냉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자손도 잘 되고요. 부모도 평안합니다. 자식들 자라나고 있는데 뭐 자식들 키우고 자식이 자식을 키우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그렇게 자식들한테 다 해주고 나서 남는 돈이 없어갖고 예,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도 미안한 일이죠. 네, 대학 학비가 보통 4년 동안에 적어도 10만 불에서 15만 불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또 결혼 비용 3, 4만 불, 4, 5만 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들의 은퇴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명, 2명, 3명, 4명. 저는 자식이 4명인데요. 그래요? 아주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 4명씩 안 나는 것도 은퇴 플랜이.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창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장학금 신청하게 하고요. 네. 학자금 융자 받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더 건강해지고요. 야물어집니다. 그런 거 같네요. 맞습니다. 결혼식도요. 미국식 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네. 5,000불에서 10,000불이면요. 이 친구들 교회에서 해도 되고. 예. 네. 그냥 마을에 있는 회관에서 해도 되고. 전세값도 없고요. 네. 렌트비 3,000불에서 3,500불 맨 처음에 렌트할 때 들어가면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적고 미국식대로 하시면은 은퇴 계획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10,000불이면 결혼도 뒤집어 쓴다. 네. 네. 특히 이제 가장 이 과정 중에서 과잉 보호가 우리 자녀들의 다리를 끊어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부모는 항상 도와주는 건 줄 알고 항상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예. 아시겠지만 궁축통입니다. 궁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궁해져야 돼요. 맞아요. 미국이 너무 풍요로워요. 네.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자손들이 많습니다. 네. 그저 대학 학비와 결혼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바꾸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은퇴 플랜을 세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그 인식의 전환인데 인식의 전환 세 번째는요? 자, 자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 아이들한테 큰 손해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재산은 절대로 살아서 넘겨주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살아서 넘겨주면 안 돼요. 예, 노후도 엉망이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유언장 남기면 되겠지만. 예. 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 땅에서 더 네.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생활의 모든 거품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허례허식이 많습니다. 맞아요. 손님 대접할 일이 있으면요, 외식보다 집에서 담백하게 하시고요. 예. 차도 저렴하게, 자기 레벨보다 한 단계 아래. 휴가도 비싼 휴양지보다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담배도 끊으시고요. 담배 끊어야죠. 중고품을 애용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인터넷 끊으시고요. 도서관에서 이용하시고. 하하하, 이건 힘들지 모르겠네. 취미도 돈 네. 안 들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 등산, 테니스, 네. 이런 방법으로 지출하시고요. 하여간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돈은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은퇴 플랜에다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네. 다섯 번째. 자, 이제 직업에 대한 겁니다. 직업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생활의 근간이고요. 또 샘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재물이 일어나고 또 저희가 유용하게 쓰는데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진이 빠집니다. 미국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 모든 노동의 구조가 억센 미국인들, 크고 억센 미국인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들 기준이라. 그렇죠. 저희 아시안들로서는 힘이 들어요. 버겁다. 예, 뭐 하다못해 세탁소에서 백인 하는 것도 그리고 뭐 일하는 것도 다 이게 저희한테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다들 일찍 리타이어를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은퇴 계획은 25세까지 공부하고 45세까지 일하고 15년이나 10년 정도 더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100세라 그러면 60세는 이제 중년이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65세, 70세, 75세까지 일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것이 육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물질 건강에도 참 유용합니다. 이 남자들은 일을 하면 좀 덜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정년퇴직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요새. 맞아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자주 팔고 사는 것을 자제하셔야 돼요. 네. 한 사업체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면서 유동성 현금을 꾸준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부담을 줄이시고 가능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아하.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70에서 75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업종을 새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 인식의 전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인식의 전환 여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은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많이 벌어서 많이 준비한다? 아닙니다. 많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계획하는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 숫자들을 이루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네. 자, 대개 플랜과 상품을 혼돈하셔요. 야, 나는 이 플랜에 들었으니까 은퇴 준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플랜은 상품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네. 저축 방법이나 상품은 플랜이 아니고 이 플랜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먼저 바른 플랜을 세우시고 이 플랜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상품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이런 플랜이 좀 어려우시고 또 무엇을 준비하셔야 될지 모르실 경우에는 은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부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나이가 들면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자식들 뭐 출세했다고 많이 의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식들한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자식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습니다. 전혀 자식은 미국적이지 않죠. 플랜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네. 어떤 그 미국 부부들을 보면 부부들은 또 되게 같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네 월급 관리를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예, 아주 뭐 냉철하시죠. 네. 그리고 생활비만 서로 공동으로 얼마씩 내놓고. 예, 저희 네. 감각 뭐 이렇게 정서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데. 한국적인 정석은 멀어요. 예, 하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사실은 부부도 네. 사실은 이 미국 사회에서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컴바인 되어 있지만은 동업자이니까. 예, 라이프 그러니까 반려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의뢰 이제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가 와이프 갖다 주잖아요. 알아서 관리하라고. 근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고 남편이 월급을 벌어서 생활비만 와이프 떼어주고 나머지를 남자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잘하시는 분, 더 네. 전문적이신 분이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시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두 분이 잘 상의를 하셔갖고 네.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플랜을 하시고 거기다가 같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제 여러분이 한국 땅에 계시질 않고 체면 문화도 없고, 네, 이게 뭐 주변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검소한 그런 생활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은퇴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이제 인식의 전환 6가지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인식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제 에이스 종합보험의 김승용 사장을 찾으시려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25-890 1260-1260입니다. 네, 425-890-1260, 425-890-126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는데요. 정말 이제 이렇게 모아진 돈을 대개 투자하는 쪽은 뭐,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보통? 예, 첫째,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네. 더 나가서 70대까지 모든 플랜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달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세대마다 리스크, 우리 항상 투자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감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자 상품이 있고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또 오랫동안 묵혀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현금, 네. 또 더 나아가서 저희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첫째 감안하셔야 될 거는 골고루 건강하게 잘 분산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버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힘듭니다. 달걀을 뭐, 한 석쿠리에다가 닮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문적인 한국에다. 얘기로 뭐 해칭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실천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주변 소식 때문에 현혹돼서 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집중해서 몰아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이런 그 재정관리 전문가들을 좀 만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은퇴 플랜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께 425-890-1260, 425-890-1260 에이스 종합보험 김승용 사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건 무료로 상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보 데이트 에이스 종합보험의 대표이신 김승용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정보 데이트였습니다. 오늘 방송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결의와 미니의 오후에 싱싱희망가요 이어지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